AI 혁명, 기술의 미래 이런 얘기하면 다들 엔비디아부터 떠올리시잖아요. 정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제국 같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큰 위협이 경쟁사의 새로운 칩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 바로 전기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AI 군비 경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모두가 칩 성능에만 집중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전력 문제가 어떻게 판을 흔들고 있는지 말이죠.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공공의 난 비밀 같은 얘기죠. 젠슨 황이 나와서 막 새로운 칩 발표하고 그럴 때마다요. 기술자들은 그 엄청난 성능보다 저걸 돌리려면 전기를 얼마나 써야 하지? 저 열은 또 어떻게 식혀? 사실 이 걱정부터 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군요.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 로드맵을 보면 그냥 매년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칩을 내놓는 계획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본질은 전력 소비 로드맵이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AI 칩 혁신의 주도권이요. 실리콘 자체를 설계하는 능력에서 그 주변 환경을 제어하는 능력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반도체 회로를 얼마나 더 미세하게 만드느냐, 나노 경쟁, 이게 핵심이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본질적으로는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지는 이 실리콘 덩어리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거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식힐 거냐, 이 싸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병목 현상이 이제는 칩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즉 전력 공급이랑 냉각 시스템으로 옮겨갔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생겨요. 물론 기술 발전 덕분에 칩 하나하나의 전력 효율 자체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동일한 연산을 할 때 전기를 덜 쓰는 거죠. 문제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AI 칩에 대한 수요 증가 속도가요. 그 효율 개선 속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효율 개선의 속도를 훨씬 앞질러서 달려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아는 GPT-3에서 GPT-4로 넘어왔잖아요.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수십 배 커졌는데 그걸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컴퓨팅 파워랑 전력량은 그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대 모델은 또 어떨까요? 결국 칩의 효율을 10%, 20%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매년 2배, 3배씩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전체 전력 수요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막상 경주를 하려고 보니까 도로의 주요소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심지어는 나라 전체에 기름이 바닥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들리네요. 그 비유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자동차는요, 달릴수록 도로 자체를 녹여버릴 만큼 뜨거워져서요, 도로를 식히는데 기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과도 같아요. 이게 바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직면한 냉각 문제입니다. 단순히 칩을 돌리는 전력뿐만 아니라 그 칩을 식히기 위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자동차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결국 연료, 즉 전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 만약 이게 국가 간의 경주라면 주유소를 더 많이, 더 빨리 짓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보통 미중 AI 경쟁하면 칩 기술, 소프트웨어 이런 대결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쟁터는 어쩌면 전력 인프라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최첨단 칩 설계 능력이나 소프트웨어 생태계, 핵심 인재풀,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 하나, 전력 확보 능력만큼은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발전량이 많다 이런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총량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력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속도. 그래프로 치면 기울기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중국은 국가 주도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예를 들어 거대한 데이터 센터 단지를 짓기로 결정하면 그 옆에 전용 원자력 발전소 몇 개를 같이 짓는 식의 계획이 가능한 겁니다. 반면에 미국은 상황이 전혀 다르겠군요.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새로운 송전망 하나 건설하려고 해도 각종 환경평가, 수많은 주와 카운티의 이해관계, 지역 주민 동의, 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실제로 주요 줄을 잇는 송전선 하나 까는데 규제랑 소송으로 10년 넘게 발이 묶이는 사례가 드물지 않아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 인프라 확충 속도가 오히려 느려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중국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자동차를 위해서 고속도로랑 주유소를 동시에 짓고 있는데 미국은 일단 자동차부터 막 만들어 놓고 이제 도로를 깔려고 보니까 온갖 규제에 막혀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우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라는 게 핵심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 기울기의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AI 군비 경쟁이라고 본다면 미국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싸움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뛰어난 무기, 즉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개발해도 그 무기를 움직일 연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이 이 관점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전쟁에서 보급이 핵심이듯이 AI 경쟁에서는 전력 공급이 핵심 보급선인데 그 보급선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현재 엔비디아의 범용 GPU처럼 강력하지만 전기를 많이 먹는 방식으로 가는 길이 이런 전력 문제라는 벽에 막혀 있다면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당연히 대안에 대한 고민이 나오죠. 현재 이 전기 먹는 하마 같은 거대 범용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ASIC, 즉 주문용 반도체입니다. 아, 그 특정 목적에만 최적화된 맞춤형 칩 말하는 거죠. 이것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모든 길을 다 갈 수 있는 SUV가 아니라 경주 트랙에서만 달리는 포뮬러1 머신 같은 거고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글이 자체 개발한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 같은 칩들이죠. 이 칩들은 엔비디아 GPU처럼 그래픽 처리나 과학 연산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 같은 딱 정해진 임무에서는요, 훨씬 적은 전력으로 훨씬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불필요한 기능은 다 빼고 핵심 작업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하니까요. 듣고 보니 ASIC이 훨씬 효율적인 대안처럼 들리네요. 근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 칩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도 왜 시장의 헤게모니는 여전히 엔비디아인 거죠? 이게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거기에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벽의 이름은 바로 엔비디아의 막강한 생태계, 쿠다입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하드웨어인 칩만 파는 화사가 아니거든요. 아, 저도 들어봤습니다.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쓰려면 반드시 쿠다를 거쳐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쿠다는 GPU의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자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AI 개발자, 연구자, 기업들이 전부 쿠다를 기반으로 코드를 짜고 모델을 개발해 왔어요. 이건 뭐랄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 성능이 좋은 새로운 폰이 나와도 그 위에서 돌아갈 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 한번 그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학의 컴퓨터공학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핵심 라이브러리, 기업들이 수년간 쌓아온 코드 자산까지 모든 게 쿠다 위에 세워져 있어요. 구글이 아무리 성능 좋은 TPU를 만들어도 개발자들은 수만 줄의 코드를 전부 새로 짜야 하는 부담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는 유망한 AI 스타트업들에 막대한 투자를 하거나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장 전체를 꽉 쥐고 있죠. 자신들의 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판 자체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적인 대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이 비즈니스와 시장 구조의 장벽이 훨씬 더 단단하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 전력 문제를 아무리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과제죠.
이미 깔려있는 철도 규격을 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차를 달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의 독주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AI 경쟁의 승패를 가를 진정한 변수는 칩의 연산 속도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자원인 에너지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진짜 전쟁터는 실리콘밸리가 아닌 전국의 발전소와 송전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논의는 우리가 현재 AI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특히 더 큰 데이터로 더 큰 모델을 만들면 된다는 식의 점점 더 거대해지는 언어 모델, LLM만이 인공일반지능, AGI로 가는 유일한 길인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죠. 끝없이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군요. 그렇죠. 이 괴물에게 끝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어쩌면 전력이라는 이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요, 우리에게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다른 방식의 AI 개발 경로를 찾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 모델에 의존하는 대신에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똑똑하게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도록요. 뭐랄까, 제약이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낳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바꿀 새로운 AI 칩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이것 하나를 함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이 칩이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질문만큼이나 우리가 과연 이걸 작동시킬 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요. 어쩌면 미래 기술의 진정한 한계는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의 제약에서 비롯될지도 모릅니다.